수억 년 전, 지구에 아주 특별하고도 거대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손님은 엄청난 속도로 대기를 뚫고 내려와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위풍당당한 공룡시대를 일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규모 재앙이었죠. 만약 그와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저 운명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우주의 거대한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과학적인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현실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고, 또 어떤 기발하고 용감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에는 또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인류가 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온 그 숨막히는 서사를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그럼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된 아주 먼 옛날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잠자고 있던 우주의 위협이 어떻게 인류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는지, 그 충격적인 서막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칙술로브라는 곳에 지름 10km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계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충돌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수만 개의 화염 폭풍에 휩싸였을 겁니다. 충돌 지점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암석 파편, 그리고 유독가스는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 태양빛을 가렸고, 지구는 길고 어두운, 혹독한 겨울에 접어들었죠.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고 죽어갔으며, 이를 먹고 살던 동물들도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대멸종이 발생했고, 수억 년간 찬란하게 번성했던 공룡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초기 인류는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갑자기 나타나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지나가는 혜성의 광경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신의 분노이거나 다가올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나는 물체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힘 앞에 간절히 빌거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 우주는 경외의 대상이자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는 그러한 우주 손님들이 남긴 거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의 마니쿠아간 크레이터처럼 거대한 호수로 변한 상처나 미국의 애리조나 운석구덩이처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흔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흉터들은 우주가 결코 평화로운 공간만은 아니며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묵묵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 새겨진 이 상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우주 물체들이 지구와 충돌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시간이 흘러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단순히 경외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망원경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 우주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초기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며 우주의 질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죠. 처음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천체에 불과했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시야는 우주 깊숙한 곳까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전파 망원경과 최첨단 광학 망원경들이 밤하늘을 샅샅이 스캔하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천체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잠자고 있던 우주의 위협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인류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우주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함께 위협에 맞설 준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주의 위협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다가올지 모르는 잠재적 위협에 맞서 인류는 어떤 지혜와 기술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다가올지 모르는 잠재적 위협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죠. 그 첫걸음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소행성 충돌이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는 더 이상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천체와 함께 공전하고 있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를 수 있는 수많은 소행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일은 마치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도 같은 지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전파 망원경과 최첨단 광학 망원경들이 밤하늘을 샅샅이 스캔하며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잠재적 위협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마치 밤하늘의 눈을 가진 파수꾼들처럼 이 망원경들은 끊임없이 우주를 응시하며 작은 점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드넓은 우주를 빈틈없이 감시하려면 지구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관측소들이 하나의 거대한 눈처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측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측 데이터를 통합하며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 목록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지구 전체를 감싸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소행성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발견된 소행성들이 과연 지구의 위협이 되는지, 그렇다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천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소행성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우주적인 당구 게임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후의 궤적까지 예측하며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미지의 위협에 무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행성 방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성 방어는 단순히 소행성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잠재적 충돌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기술적, 전략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성 방어의 최전선에는 지구방어협의체, PDCO, 즉 행성방어 조정국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관측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우주에서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한 인류연합군 사령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협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밤하늘을 단순히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감지하고 추적하며 스스로를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고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인류가 우주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서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말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거대한 돌덩이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류는 과연 우주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인류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주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트라고 불리는 행성 방어의 개념을 현실로 만든 대담한 임무였죠. 다트, 즉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시험, 더벨 애스터로이드 리더렉션 테스트는 단순히 소행성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으로라도 그 방향을 틀어놓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 임무의 목표는 소행성을 폭파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것이었죠. 마치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의 방향을 아주 작은 탁구공으로 살짝 건드려 궤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랄까요? 이 미세한 변화가 수천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주 공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충돌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다트 임무의 주인공은 바로 디모르포스, 다이모어파스, 라는 이름의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 디더모즈, 나는 더 큰 소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위성 소행성, 즉 위성체였는데요. 마치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디디모스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죠. 왜 하필 디모르포스였을까요? 이 이중 소행성 시스템은 다트 탐사선의 충돌 효과를 지상에서 훨씬 더 쉽게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실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바뀌는 것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소행성 궤도 변경 기술의 성공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밤샘 연구와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1년 11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다트 탐사선이 힘찬 불꽃을 뿜으며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인류의 희망을 싣고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탐사선은 약 10개월간 광활한 우주를 비행하며 마침내 2022년 9월 26일 목표 지점인 디모르포스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눈과 귀는 지구 곳곳의 관제센터에 그리고 우주 망원경에 집중되었습니다. 작은 탐사선이 시속 약 22,500km의 엄청난 속도로 작은 소행성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까마득히 먼 우주에서 펼쳐지는 인류의 필사적인 도전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텍사스주 로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 (APL) 임무 통제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수많은 모니터에는 디모르포스의 모습이 점차 커져갔고 탐사선이 보내오는 마지막 이미지들은 인류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와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 지구에서는 잠시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것은 탐사선이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하지만 과연 인류의 첫 번째 반격은 성공했을까요? 디모르포스의 궤도는 인류의 의지대로 변했을까요? 전 세계는 숨죽인 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충돌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충돌 직후 지구와 탐사선 사이의 통신은 잠시 끊어졌습니다. 마치 운명의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정막이었죠. 전 세계는 숨죽인 채 과연 인류의 필사적인 반격이 성공했을지, 그리고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우리의 의지대로 변했을지 간절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작은 충돌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정밀한 관측 끝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구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망원경들이 디모르포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더하트 탐사선은 소행성의 궤도 주기를 무려 32분이나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목표했던 최소치인 73초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당구대 위에서 작은 공의 진로를 정확하게 바꾸어 놓은 듯한 인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개입이었죠. 텍사스주 로럴의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 임무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더 이상 우주의 위협 앞에서 무력하게 떨지 않고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데아트 미션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인류가 주체로서 우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쏘아 올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디모르포스 자체는 지구의 위협이 되는 소행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감한 실험을 통해 인류는 미래에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진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할 때 우리는 이제 그저 운명에 맡기거나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데라트 미션은 행성 방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학기술의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에는 여전히 수많은 미지의 소행성들이 숨어있고 더하트 탐사선처럼 직접 충돌시키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 견인선이라는 흥미로운 개념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선을 소행성 가까이에 띄워놓고 그 우주선이 가진 미세한 중력을 이용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소행성을 살짝 잡아당기듯 궤도를 서서히 바꾸는 방식이죠. 또한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소행성 표면을 가열하여 그 궤도를 변경시키는 아이디어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들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라트 미션의 성공은 이 모든 연구에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제 더 크고 복잡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구방어협의체, PDCO 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주는 넓고 미지의 영역이 많기에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으니까요. 수억 년 전, 거대한 운석 충돌로 공룡시대가 막을 내렸던 비극을 우리는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우주의 위협 앞에서 무력하게 떨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나가기 위해 밤하늘의 파수꾼들은 오늘도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바로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류의 위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죠. 미지의 우주가 여전히 수많은 비밀과 때로는 거대한 위협을 품고 있지만 인류의 지식과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하트 미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서 우주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